방사성 요오드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목적과 효과. 초기의 갑상선암은 수술로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 있지만 진행된 갑상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음식물에 포함된 요오드를 흡수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기인데 갑상선암 중에서 비교적 분화가 잘 된 여포암과 유도암은 요오드를 흡수하는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옥소 치료라고도 불리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이처럼 요오드를 흡수하는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이용 방사선이 방출되는 방사성 요오드를 환자의 몸속으로 투여하여 갑상선 조직이나 갑상선 암세포에 흡수되게 함으로써 수술 후 몸속에 남아있는 갑상선암이나 재발한 갑상선암을 방사선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과정 자체는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있는 알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납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부터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초기 수일간 별도의 격리된 병실에 입원이 필요하며 퇴원 후에도 수일간은 각종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 전 준비사항. 갑상선 호르몬제 중단. 갑상선 수술을 받은 후에는 부족해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고 갑상선암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서는 몸속의 갑상선 조직이 요오드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치료 4주 전부터 평소 복용하던 호르몬제를 작용기간이 짧은 호르몬제로 바꾸어 복용하다가 치료 2주 전부터는 호르몬제 복용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저요오드 시기. 치료 전에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갑상선암 조직에 축적된 요오드로 인해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율이 낮아지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계획된 분들은 치료 2주에서 4주 전부터 요오드가 적게 들어간 저요오드 시기를 해야 합니다. 요오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요오드 시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주의사항. 칼슘제를 포함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 치료를 요하는 약은 계속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제나 종합영양제 등에는 요오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1개월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성분이 든 소독약이나 일부 감기약, CT 촬영용 조영제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본인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받을 예정임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치료를 시행할 수 없으며 수유 중인 분들은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입원 시 준비사항. 방사성 요오드는 침이나 대소변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침샘을 보호하기 위해 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껌이나 신사탕, 껍질을 깎은 과일 등을 넉넉히 준비해 오시고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본인이 즐겨 드시는 주스나 커피, 홍차 등을 준비하여 입원하십시오. 입원 중에는 1인 병실에 혼자 계셔야 하기 때문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책이나 라디오, 노트북 등을 가져오시고
그 외에 세면도구와 컵 등 병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입원하십시오.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복용에 앞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입원 당일은 금식 상태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과정. 약 복용 과정. 먼저 방사선 차단 용기의 뚜껑을 열고 캡슐 집게를 꽂은 다음 아래로 눌러 캡슐을 꺼냅니다. 이제 캡슐 집게의 뚜껑을 열고 소량의 물과 함께 알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 후에는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30분 정도 걷거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약 복용 초기에는 목이 약간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전신이 나른하거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실에서의 주의사항. 환자의 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다른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입원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병실에 들어오실 수 없으며 환자 또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병실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침샘을 보호하기 위해 껌이나 신사탕, 과일 등을 많이 드셔서 침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나온 침은 뱉지 말고 다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 물이나 음료를 하루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많이 드십시오. 소변은 참지 말고 자주 보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대변도 하루 1번 이상 보도록 합니다. 대소변을 본 후에는 변기물을 2-3번 내려서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내려가게 하시고 기침이나 기타 분비물을 버려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싸서 변기에 버리시고 변기에 버리지 못할 것은 방사성 폐기물용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퇴원 후 주의사항. 호르몬제 복용과 시기. 퇴원 후부터는 그동안 중단하였던 갑상선 호르몬제를 다시 복용하고 식사도 일반적인 음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방사성 요오드 전신 스캔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갑상선 호르몬제 중단과 저요오드 시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퇴원 후 생활. 퇴원 후 환자의 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도달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자체는 별다른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가 포함된 환자의 침이나 땀, 대소변 등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귀가 후 5일에서 7일 정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체내에 방사성 요오드가 신속히 배설되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침샘을 보호하기 위해 껌이나 사탕, 신과일 등을 많이 먹어 침 분비량을 늘립니다. 대소변을 본 후에는 2-3번 물을 내린 다음 비누로 손을 씻고 여러 번 물로 헹굽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한 후에는 욕실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특히 부부관계나 키스, 땀이 묻은 상태에서의 접촉이나 어린이, 임산부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식기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것을 구분하여 사용한 다음 별도로 세척합니다. 취침 시에는 땀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급적 별도의 침구를 사용하십시오. 환자의 수건은 가족들과 별도로 사용하시고 환자가 사용한 수건과 속옷, 침구류 등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 분리하여 세탁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방사성 요오드는 모유를 통해 분비되므로 모유 수유는 완전히 중단해야 하며 수유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고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의료진과 안전한 임신 가능 시기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합병증과 부작용. 호르몬제 복용 중지로 인한 부작용.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을 장기간 중지함으로 인해 몸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피로나 식욕부진, 변비, 추위를 잘 타는 증상 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문제. 초기 부작용. 약 복용 초기에 방사선에 의한 위염이 발생, 구역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체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피로감이나 두통, 메스꺼움, 목이 붓고 화끈거리는 증상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에 축적된 방사성 요오드로 인해 침샘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여 충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방사성 요오드에 의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어내는 골수의 조혈 기능이 손상되어 빈혈이나 면역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골수 억제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호전됩니다. 후기 합병증. 매우 드물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다른 암이 발생하거나 생식기능 저하, 폐섬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초기의 갑상선암은 수술로 절제할 수 있지만 진행된 갑상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몸속에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과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전이된 갑상선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